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이슈 김지원입니다. 먼저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오늘의 키워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8월 21일 데일리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모두 상승했는데요. 특히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날의 첫 번째 미 증시 이슈는 부진한 경제 지표입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가 110만 6천 명으로 전주 대비 13만 5천 명 늘어났다고 발표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예상보다 더 많았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는 지난 8일에 끝난 주에는 97만 1,000명을 기록하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은 코로나19 충격 이후 노동시장의 개선이 꾸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팬데믹 이전 주간 신규 실업자는 통상 20만 명 남짓 정도였는데요. 이제 100만 명을 훌쩍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자연스러운 수치가 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진한 경제 지표에도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바로 두 번째 미 증시 이슈인 기술주 중심의 강세입니다. 이날은 애플을 비롯한 거대 기술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애플의 주가는 2.2% 넘게 상승하면서 종가를 기준으로 시총 2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액면 분할을 앞둔 테슬라 주가가 6.56% 치솟으면서 처음으로 2,000달러대를 넘어서면서 주당 2,001.83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넷플릭스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과 아마존 등의 주가도 일제히 2%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네, 세 번째 미 증시 이슈는 미중 관계와 관련한 새로운 소식입니다. 이날은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 조금은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상무부 대변인은 무역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담과 관련해서 서로 빠른 시일 내로 통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하고 있고요. 레리 커틀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역시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를 유지 중이며 중국의 미국 제품 구매 등 지금까지 진전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무역 합의와 관련해서는 양국가가 완만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지만요.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또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이 홍콩의 탈주범 인도 그리고 수용자 이송, 선박 운항의 이익 면세 등 이 세 가지 상호협정의 중단과 종료를 통보한 가운데 중국에서도 홍콩과 미국의 형사 사법 공조조약 이행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각 분야에서 갈등과 합의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 코스피가 3% 넘게 하락했지만 오늘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2,30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1%대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일시적으로 8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테마 동향을 살펴보시면 강세를 보인 테마로는 재택근무와 폐기물 처리, 전선과 IT 대표주, 통신과 남북 경협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약세 테마로는 구충제와 코로나19, 백신과 진단시약, 방역, 줄기세포와 보톡스 테마였습니다. 그럼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그럼 이어서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는 국내 주식도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어제 금융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는 국내 주식에서 주식의 수가 아니라 금액 단위로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해외 주식에서 일부만 제한적으로 금액 단위로 거래가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은 여러분께서도 알고 있듯이 최소 1주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기업의 주가가 10,000원이면 우리는 증권 계좌에 최소 10,000원은 넣어야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하지만 금액 단위로 거래가 가능하고 주식을 소수 단위로 쪼개서 0.1주를 살 수 있다고 하면요. 10분의 1 가격인 1,000원만 있어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소수점 매매 허용으로 금액 단위 거래가 가능해지면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개인 투자자의 증시 유입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액으로도 고가 우량주 등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주식 소수점 매매 제도화를 위한 업계 수렴 그리고 컨설팅 등을 거쳐서 연말까지 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시스웍입니다. 시스웍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연달아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스웍이 의료기기 전문 업체인 BBB에 인수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BBB는 최근 셀트리온과 코로나19 항원 진단 키트를 공동으로 개발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시스웍은 지난 20일 BBB를 대상으로 83억 원의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정한 상태고요. 다음 달 3일까지 유증 대금 납입을 완료하면 BBB가 시스웍의 최대 주주에 올라서게 됩니다. BBB에 인수된 후 시스웍이 진단키트와 바이오 산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스웍 자체만 놓고 봐서도 탄탄한 기업인데요. 시스웍은 클린룸 제어 시스템 전문 기업으로 냉난방 공조 시스템과 환기 제어 시스템 등을 설계하고 판매하면서 지난해만 매출액은 149억 원, 영업이익은 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로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중증 환자를 위한 음압 병상이 포화 상태에 달하고 있는데요. 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가 제기되면서 클린룸 테마주들이 급등세를 보이는 와중에 시스웍 역시 클린룸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시스웍은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SK 하이닉스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웍이 상승할 만한 재료들이 연이어서 나타나면서 8월 18일까지만 해도 2,000원대였던 주가는 연속된 상한가에 오늘은 5,75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방산주와 남북경협주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위임 통치 중이라는 소식에 방산주와 남북경협주가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방산주가 오르면 남북 경협주는 내리면서 반비례 관계를 보여왔는데요.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측근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과 관련해서 시장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동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먼저 최근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서 더 이상 통치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쿠데타에 의해서 실권을 했을 경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생명이 아예 멈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을 대신할 완벽한 후계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국정 공백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완전한 후계자는 아니지만요. 위치상으로 격상된 것은 맞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가 된 건데요. 이번 북한의 국정 운영 변화가 당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지만요. 최근 김여정은 연락사무소 폭파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위 높은 발언을 한 것 등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인 점을 고려할 때 북한 관련 이슈가 추가로 불거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소식들을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될 때 급등하는 방산주인 휴니드와 빅텍, 스펙과 퍼스텍 모두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고요. 남북 경협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아난티와 대아티아이와 부산산업, 인디에프 등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시스웍과 남북 경협주 그리고 방산주 소식으로 데일리아드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